치매 전문 유튜브 채널 똑똑. 안녕하세요. 치매 전문 유튜브 채널 똑똑의 주치의 정답 정혜진입니다. 오늘은 어르신이 치매에 진단이 됐다면 그 가족들과 혹은 이웃들 그리고 당사자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의 부모님이나 혹은 배우자가 치매에 진단이 됐다면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해야 할 것은 돌봄에 대한 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치매는 다른 만성질환과 다르게 병원을 규칙적으로 다닌다고만 해서 케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그리고 때로는 그 이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시설들이 총동원되어서 돌봄을 해야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돌봄 계획을 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가족분들이 초반에 어르신이나 배우자가 치매에 진단되었을 때 돌봄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많이 하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배우자가 치매에 진단이 되었을 때 진단되지 않는 배우자분이 그 돌봄을 독박 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진단이 되면 할머니가, 혹은 할머니가 진단되면 할아버지가 그 돌봄을 24시간 동안 매달려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치매의 돌봄이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이 24시간 매달려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가족분들은 치매에 진단된 식구가 한 명 생겼을 때 어떻게 우리가 교대를 하면서 어르신을 돌볼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교대로 여러 명이 분담을 해서 돌봄 계획을 짜셔야 합니다. 다들 몇 년 정도 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치매의 돌봄이라는 건 생각보다 장기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돌봄 계획을 짤 때 주의하실 점은, 초반에는 이제 되게 열정적으로 어르신을 돌보기 위해서 어떤 완벽한 케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완벽한 케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르신의 증상에 따라, 그리고 가족들의 여건에 따라서 맞추어서 그것을 잘 조율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완벽함에 대한 욕심, 그리고 어르신을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은 좀 최대한 내려놓고 시작을 하셔야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갈등 없이 케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치매라는 질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치매라는 것을 저희가 그냥 단순히 기억을 깜빡깜빡한다라고만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초반에는 기억의 문제로 시작이 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인지기능, 사물이나 사람이나 혹은 공간이나 여러 가지 시간이나 계절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인지기능 자체가 점점 나빠지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질환의 경과에 대해서 점점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초반에 어르신들이 기억력만 약간 깜빡깜빡하는 정도의 보호자분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기억이 안 나? 왜 이거를 잘 몰라? 아유, 엄마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왜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냐고 어르신이 기억해내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거나 좀 빨리 기억을 해내라고 닥달하는 행동들은 어르신의 상태를 불안하거나 화가 나거나 혹은 더 우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이 인지기능이나 기억력이 떨어지기는 해도 감정 상태는 매우 안정적으로 케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감정 상태가 흔들리지 않도록 좀 잘 돌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치매 어르신에게 하면 안 되는 금기어들이 있습니다. 왜 이걸 몰라? 혹은 기억 안 나? 라든지, 왜 그래 도대체? 이런 식으로 어르신의 현재 상태를 비난하는 혹은 지적하는 투의 말투는 어르신의 상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기억과 인지기능의 문제가 시작이 되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언어의 기능 자체 혹은 신체적인 기능의 자체들이 점점 나빠지는 상태가 오기 때문에요. 그것까지 대비를 해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단순히 기억을 깜빡깜빡하던 어르신이 어느 순간 갑자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던가,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자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서 문제를 겪게 되는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요. 그런 것까지 최종적으로 좀 마음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치매 어르신들을 돌볼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의 감정 상태를 잘 이해하고 돌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르신들이 막상 지금 가족들이 하는 말들을 이해를 쏙쏙쏙 하지는 못해도
사람들의 표정을 보거나 행동을 보면서 지금 나를 굉장히 거부하고 있구나, 나에게 굉장히 적대적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아주 본능적으로 그걸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들이 어르신에게 상처가 되고 그것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좀 명심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치매 어르신이랑 같이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짜증이 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거나 혹은 나도 모르게 어르신을 너무 아이 취급을 하면서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거 먹었어요, 이렇게 좀 하는 경향이 생기는데요. 그것은 어르신들의 질환의 경과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함으로써 내 스스로 돌볼 때의 자세를 좀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이 당장은 오늘 나랑 같이 얘기한 것, 나랑 같이 먹은 것들을 기억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거나 외출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어르신의 감정 상태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또 어르신 역시 그 감정 상태가 평안하게 오랫동안 지내는 것이 치매의 궁극적인 돌봄의 목표이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자주자주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다면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막상 우리 가족이 아니고 이웃에 치매 어르신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보통 치매라고 하면 좀 걸리고 싶지 않은 질환, 우리 가족만큼은 좀 피해갔으면 하는 그런 질환이다 보니까 치매라는 질환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있어서 이웃 중에 누가 치매가 있다고 하면 옆집 어르신 이번에 치매에 걸렸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쑥덕거리는 것도 많이 보는데요. 사실은 치매라는 게 나의 가족, 혹은 언젠가는 나의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가까운 곳에 계시는 치매 어르신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돌봄에 간접적으로라도 참여를 하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막상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배회를 하면 전화를 좀 달라든지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연락을 달라든지 하는 것들을 그 해당 가족과 함께 좀 미리 얘기를 해둘 수 있다면 훨씬 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치매는 절대로 혼자서 24시간 어르신을 돌보면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많은 식구들이 최대한 많은 자원을 활용해서 다 같이 힘들이지 않게 치매에 대한 상황을 잘 이해하면서 돌본다면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좀 편안한 상태에서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치매 진단을 받은 당사자에게 어떻게 진단을 알릴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치매 전문 유튜브 채널 똑똑의 주치 정답 정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